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사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진짜 상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 오늘 일정상 참석을 못하셔서 이승석 최고위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보당에서도 윤종호, 전종덕, 정혜경, 손솔 의원님이 공동주최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일정상 참석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동시민사회단체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신 김남주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정책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현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세영 팀장님, 최나리 간사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입니다. 기자회견 실무를 맡아주신 김윤신 간사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잠시 2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합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 2월에 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만 당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요구하는 광장 시민들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된다고 하니 매우 다행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제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의 내용만 처리하고 개혁을 후퇴시킬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야사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겨울 함께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결을 외쳤던 광장의 목소리를 받아서 이번에는 진짜 상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문 낭독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발언하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드리지 않고 바로 발언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한창민 의원님 발언을 듣고 그리고 기본소득당 이승석 최고위원님, 민변 김남주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화 경제개혁위원회 정책위원님, 조현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님 순으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언으로 신장식 의원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더 온전한 진짜 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위 이재명 랠리는 코스피 지수 3200선까지다. 천정을 뚫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기업도 살고 주주도 웃는 법이 바로 이 상법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의 의무를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 도입, 3% 룰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이사보수의 투명화를 위한 이사보수심의위원회 도입도 병합 심사해야 합니다. 소위 2+알파의 강력한 온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관련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도입과 주식 보상을 위한 경우가 아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국민의 돈이 흐르는 길을 투명하게 하자는 상식적인 입법안입니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환영합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의 부수 제한이 법안 통과를 늦추기 위한 토달기와 시간 끌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법 개정은 기업과 투자자의 미래를 위한 기본 설계도입니다. 세제 논의는 그 설계 위에 지어질 인테리어 문제일 뿐입니다. 순서와 본질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6월 10일 동일한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여당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후퇴하지 마십시오. 야당 시절 상법 개정을 추진했던 초심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국민과 시장이 원하는 개정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겨울 차가운 광장에서 사회대 개혁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주주무시 깜깜이 경영의 벽을 뚫고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주주는 투자자이기 전에 시민입니다. 기업은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이런 당연한 말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더 온전한 상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그 취지에 맞게 더 온전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국민의힘의 후퇴하는 안에 동의하지 않기를 국민들은 단독으로라도 상법 개정의 뜻을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온전한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여당 시절 반대했던 국민의힘까지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고 발목 잡기를 하지 모를까 걱정도 되지만 일단은 찬성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거쳐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에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 드디어 통과된다는 기대감에 오늘 오전 지주사 주가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과 투자자들도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 처리를 앞두고 우려스러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재개 요구를 반영해서 법안 내용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패키지로 당연히 처리돼야 될 내용 중 일부가 처리되거나 대주주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들이 검토된다는 것인데 결코 그렇게 돼선 안 될 것입니다. 대선 공약보다 후퇴된 반쪽짜리 상법 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열망했던 우리 국민들과 시장 주체들의 신뢰와 열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법 개정 지연과 후퇴로 대주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꼼수는 없길 바랍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경제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더 이상 후퇴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실패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기회는 요원해질지도 모릅니다. 기업 지배주 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들의 권익 실현을 위해서 주저없이 결단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사회민주당 그리고 진보 야당들은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열망을 받아안고 끝까지 제대로 된 진짜 상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승석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 5월까지 2,700선 안팎에 있던 코스피 지수가 대선 이후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다 할 실물경제 개선이 없었고 악재와 불확실성이 갖추지 않은 미래 전망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 주식시장 급등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게 유력합니다. 새로운 경제정책 중에서 정부 여당의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핵심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의 필요성은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합병과 분할 시 주주이익 훼손만을 규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실제로는 현재의 관행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재벌 대주주가 지배권을 이용해 소액 주주들에게 전가하는 피해는 합병과 분할만이 아니라 상장 폐지, 유상 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거래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계의 강력한 반대를 이유로 정부 여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투표제 도입 정도로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에 전용해 증권 집단소송제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증권 집단소송의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사회 내부에 재벌 대주주를 일상적으로 감시 견제하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독립이사제도, 집중투표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가 그것들입니다. 단지 소액 주주들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목적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은 국내 투자를 꺼리는 개미 투자자들과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유망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자금 여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지름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는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경제 회생의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상법 개정안이 개혁 정신의 후퇴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껏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렇게 격언이 있습니다. 개혁입법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의 권한대행 한덕수에 의해 거부권으로 입법이 좌절되었습니다.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바로잡기 위해 상법 개정은 다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어제 상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활성화만 넣었지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선임하는 것,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저희 민변은 요구합니다. 국회는 7월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는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며 집중투표제 활성화, 3% 룰 강화, 주주 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확대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생개혁을 위한 길이라면 저희는 언제라도 적극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정책위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필수 조건입니다. 나아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후퇴 없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보면 크게 후퇴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는 대신에 배임죄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되묻고 싶습니다. 그간 재벌 대기업 집단의 총수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부합하는 충분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형사 만능주의도 우리 사회가 피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 집단에서 배임죄가 남용된 사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배임이 너무나 명백해도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봐왔습니다.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그나마 배임죄가 총수들의 무분별한 전횡을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요 기업의 이른바 오너나 총수들은 민사 책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재벌이나 대기업 상대로 수사기관처럼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사실상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가 명백해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징벌배상은커녕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면 그만입니다. 그마저도 100%는커녕 전체 손해의 절반이라도 인정된 예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회사의 손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책임 제한을 이유로 결국 손해배상액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만능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논의하려면 적어도 징벌배상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제대로 도입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될 주주 충실 의무는 그러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가장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 정도로 배임죄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 보이나 국민의힘이나 재계를 중심으로 3% 룰 강화와 집중투표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3% 룰을 강화해도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도 대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근 주주행동주의가 주목받으면서 사회이사 선임이 종종 시도된 바 있지만 대기업 집단에서 일반 주주가 지배주주의 반대를 돌파하고 사회이사 선임을 성공한 예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선임하지 않은 이사가 이사회 안에 최소한 2명은 있어야 견제, 감시라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이 조금이나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태강산업이 자사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이 예상되자 최근에 자사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이 없는 회사의 부채 조달이나 자사주 처분에 관해서 이사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주주가 추천한 사회이사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사회는 사회이사 1명의 반대와 상관없이 자사주 처분 및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거버넌스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배주주나 총수가 이사회를 독점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법이 당초 논의대로 모두 개정된다고 해도 한국 대기업의 고질적 병폐인 이사회 무력화, 지배주주 전횡이 모두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조차 후퇴 없이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불식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재개 등의 요구에 응답해서 개정 논의를 후퇴시킨다면 1,400만 주식 투자자 유권자들의 기대를 배신하게 되고 상법 개정을 선반영하고 있는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내란 초기부터 보여준 리더십을 매우 높게 평가했고 그 결과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부 여당이 된 만큼 국내 상장회사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부디 공언해온 대로 상법 개정안을 후퇴 없이 조속히 처리하는 데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조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 석 달 만의 재추진입니다. 재개의 거센 반대와 경제 6단체의 지속적 로비에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사의 의무 등을 충실히 하는 그런 방향의 상법 개정은 수건과도 같은 의지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많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총수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 재벌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력 집중과 총수의 황제 경영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짓고 있는, 그래서 시장 경제 질서의 공정성 기반이 열악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한국 경제 토대의 건실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사의 취지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확대, 집중 투표제 활성화 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적 시장 질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오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상법 개정 관련 주요 의제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문제의 핵심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이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재계의 압력에 밀려 핵심 조항을 제외한 채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만을 담은 축소된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또한 이 역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근본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 의무화 외의 항목들에 대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애초 대선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는 국민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로 희석하려는 시도는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거리에서 사회 대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상법 개정은 단지 법률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분명한 시험대입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진짜 상법 개정이 함께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 내세운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상법 개정안은 이제 단순히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민생 법안입니다. 이 민생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강한 그리고 진짜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 패키지와 같은 말로 이 법안을 막아선다면 저희 노동시민사회단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흔들리지 말고 이 법안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희 야사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끝까지 진짜 상법 개정안 처리될 때까지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